우리 협상 부분 학습 활동은 이미 한 장의 프린트를 배부했습니다. 자, 프린트에 빈칸을 메꾸면서 수업을 하니까 반드시 교과서가 아니라 프린트에 빈칸을 필기를 꼭 하셔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린트는 포트폴리오 수행평가에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우리 교과서로는 396페이지인데 자, 우리 프린트 빈칸 답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 본문에서 설명을 다 했던 겁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이 글에서 협상의 개념과 절차를 정리하는 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협상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뭐 한다고 그랬죠? 서로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 의견을 조정하면서 무엇을 찾는 거죠? 무엇을 찾는 거냐면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의사소통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말하기의 방식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협상은 3단계를 이루어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 각각 2가지씩 설명을 했었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단계에서 해야 할 일. 자, 협상의 참여자들은 시작 단계에서 꼭 2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시작 단계라는 것은 어떤 단계냐?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양측의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기본 입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각자 어떤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참여했는지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냐면 각자 갈등에 무엇을 분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 협상을 하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시작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조정 단계에서 해야 될 일과 조정 단계의 의미는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면 조정 단계라는 것은 무엇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그랬죠? 조정 단계는 합의점이 있는지 합의점을 모색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상대 측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상대 측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처지와 입장이나 관점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2번째, 구체적인 제안, 해결책을 또 다른 말로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2글자로 대안을 제시해서 서로 검토를 하면서 무엇을 하는 거죠? 입장을 좁혀 나가는 과정이 조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좁히면서 합의점을 모색하는 거죠. 자,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해결 단계입니다. 자, 해결 단계에 와서야 이제 제시된 대안들을 뭐 한다고 그랬죠? 최종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거죠. 재구성. 그리고 이제 최종 합의에 이르는 단계가 해결 단계고 이걸 위해서 협상 참여자들은 2가지를 해야죠. 역시 타협과 조정을 통해 최선의 무엇을 마련해야 되겠죠? 최선의 해결책, 해결 방안, 타협점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합의점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하는 게 마지막 해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빈칸 잘 메꿔주세요. 자, 그리고 2번째, 이 글에 제시된 두 아파트 대표 간의 협상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우리 예시문 두 아파트 대표들이 만나서 그 테니스장 이용 문제에 대해서 협상했었죠. 자, 협상 내용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협상이 성공적이었는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근거를 들어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각 단계별로 각 대표들이 어떤 말하기를 했는지 어떤 논리로 말하기를 했는지를 각각 다 따져봐야 되겠죠. 자,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 본문에서 정리를 했던 건데
자, 가 아파트 대표, 나 아파트 대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자, 먼저 이제 가 아파트 대표가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자, 최초 요구. 이게 이제 시작 단계인데, 시작 단계에서 보면 이제 가 아파트 대표가 어떤 입장을 얘기했죠? 기본 입장 얘기했었죠. 가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지속된다면 기본 입장이 뭐였죠? 여기가 기본 입장이었죠. 나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랬죠? 금지해야 되겠다. 이게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금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랬을 때 나 아파트 대표도 역시 입장을 얘기했죠. 자, 나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료를 내고 돈을 내고 테니스장을 이용해 왔는데 갑자기 이용을 역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 여기까지가 시작 단계였죠. 자, 그러면 이제 조정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고 얘기했죠. 조정 단계에서는 이제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각각 대안을 제시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조정 단계에서 가 아파트 대표가 얘기했던 게 뭐였는지 정리해 봅시다. 자, 조정 단계는 지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조정 단계에서 가 아파트 대표, 입주자 대표는 뭐라고 했냐? 아파트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나 아파트 주민들은 평일 낮 시간대에 이용을 해라.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왜냐하면 저녁이나 주말은 너무 혼잡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니까 낮에 이용을 해라. 근데 이제 가 아파트에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금 체계를 이원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금을 더 지불하겠다. 그러면 좀 인원이 조정될 거다. 수요가 감소될 거다. 그랬더니 이제 가 아파트 대표가 뭐라고 또 조정안을 제시했냐면 혼잡한 시간대 최대 수용 인원을 몇 프로를 할애한다고 얘기했죠. 처음에는 20%를 할애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랬더니 이제 나 아파트 대표가 뭐라고 했죠? 20%는 너무 적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죠. 그래서 나 아파트의 여가시설을 개방할 테니 할애 비율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죠?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했죠. 추가 요구를 했었죠. 이거 요구였죠. 요구. 추가 요구를 하면서 이제 점점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조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확대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자, 해결 단계에서 어떻게 해결이 됐죠? 최종 결과는 즉 얻은 것, 양보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자, 가 아파트 대표는 결국 뭐라고 얘기를 하죠? 테니스장 수용 인원의 몇 프로를 할애하겠다고 그랬죠? 30%를 할애하겠다고 그랬죠? 이게 해결 단계였습니다. 해결 단계에서 30%를 최종 합의안으로 제시를 하죠. 그 대신 이제 나 아파트 단지 내 여가 시설 사용은 너무 긍정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나 아파트도 역시 자신들의 여가 시설을 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대신에 30% 혼잡한 시간대 30% 할애받는 것을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상은 타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게 예시문이었는데, 자, 이 협상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까요? 자,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협상 결과, 가 아파트 주민들은, 나 아파트 단지 내의 여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자기네 아파트에 없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나 아파트 주민들도 가 아파트 단지 내의 테니스장 수용 인원의 30%까지 이제 할애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자, 이처럼 협상은 두 아파트 주민들 간에 무엇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이었다고 그랬죠?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에게 한쪽이 아니라 양측 서로에게 무엇이 되는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게 협상의 목표라고 했냐면 이익이 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안이기 때문에 이 협상은 매우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협상이었다라는 아주 좋은 예시안이 되겠죠. 자, 참고로 왼쪽에 보시면 협상의 종류는 이제 참여 주체 구성원에 따라서 뭐 양자 협상, 다자 협상, 또 주제에 따라서 주제가 하나면 단일 협상, 복합 협상 이렇게 협상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두 아파트 대표의 그 테니스장 이용 문제 협상은 아파트 대표 2명이 만나서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진 협상이기 때문에 협상의 종류로 따지면 양자 협상, 단일 협상이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9단원 협상은 학습활동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합니다. 프린트, 나눠준 프린트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고요. 교과서 397페이지는 수업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선조 때 송강정철은 강원도 관찰사로 재임하면서 관동별곡이라는 가사 작품을 짓는다. 관동지방은 대관령 동쪽에 있는 지방을 말한다. 관동별곡은 정철이 관찰사로 임명받고 한양을 떠나는 여정부터 시작하는데 금강산과 총석정, 삼일포는 북한 소재지이므로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관동별곡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 보기로 했다. 관동 팔경의 하나인 청간정은 청간천과 동해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정자로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동해안의 경치가 매우 뛰어나다. 양양에 있는 의상대는 낙산사를 지은 의상대사를 기리기 위해 만든 정자이다. 정철은 의상대의 일출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했다. 낙산사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해돋이를 보려고 한밤중쯤 일어나니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 6마리 용이 떠받치는 듯 바다에서 솟아오를 때는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 하더니 하늘에 치솟아 뜨니 가는 터럭도 헤아릴 만큼 밝도다. 다음 행선지는 강릉 경포호이다. 경포호는 바다와 맞닿아 있는 큰 호수로 정철은 경포대에서 경포호와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을 예찬한다. 한 척의 배를 띄워 호수를 건너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동해가 거기로구나. 조용하구나 기상이여, 넓고 아득하구나 저 경계여. 이곳보다 아름다운 경치를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다음 관동팔경 장소는 삼척의 죽서루이다. 죽서루는 50천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자리 잡고 있다. 정철은 이곳의 풍경을 임금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노래하며 임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진주관 죽서루 아래 50천에 흘러내리는 물이 태백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그 물줄기를 임금 계신 한강으로 돌려 서울의 남산에 닿게 하고 싶구나. 마지막으로 바다를 조망하고 있는 망향정에서는 파도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한다. 하늘의 맨 끝을 끝내 못 보고 망향정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가뜩이나 성난 고래를 누라 놀라게 하기에 불거니 뿜거니 하면서 어지럽게 구는 것인가. 은산을 꺾어내어 온 세상에 흩뿌려 내리는 듯 5월 드높은 하늘에
흰 눈은 무슨 일인가? 망향정에서 떠오른 달을 보면서는 달의 아름다운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위정자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구슬을 꿰어 만든 발을 다시 걷어올리고 옥돌같이 고운 층계를 다시 쓸며 샛별이 돋아오를 때까지 꼿꼿이 앉아 바라보니 흰 연꽃 한 가지를 어느 누가 보내셨는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다른 사람 모두에게 보이고 싶구나. 관동별곡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유교적 충의를 노래한 송강정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도 임금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던 그의 고민과 의지가 고스란히 느껴진다.